번아웃은 보통 이렇게 오해돼요. "아, 내가 너무 지쳤구나.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상하죠? 쉬어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건 번아웃이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번아웃은 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구조가 여러분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특히 오랫동안 잘해온 사람일수록 그 어긋남은 이 눈앞에서 터지기 전까지 잘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같은 반응을 하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우리가 줄이기보다 속도를 막 올리고 생활 패턴을 정리하고 시간을 더 쓰고 자기 관리를 강화하죠. 주말에 또 리셋하고 또 다음 주를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꽤 그럴듯해 보여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죠. 오늘은 이 번아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섣부른 결론 없이 침착히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짚어볼게요. 번아웃이라는 건요, 이게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대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으로 나타나요. 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인 말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고 수습하는 건 여러분이죠.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순간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밀려나 있죠. 이때 느끼는 이 답답함은 헷갈림이 아니라 제약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회의에서는 의견을 묻죠. 여러분은 또 그러고 맥락을 설명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좋은 포인트네." 하면서요. 그리고 회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몇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디어를 더 막 날카롭게 다듬지 않게 되죠. 이게 능력 부족이 아니라 뭐 그냥 어차피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번아웃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한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넘겼는데 그 이후에 소식은 깜깜. 피드백도 없고 영향을 남겼다는 감각도 없이 그냥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서 멈춰요. '이건 내가 안 붙잡고 있으면 바로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을 정리하고 또 막 틈을 메우며 어떻게든 일이 굴러가게끔 만드는 사람으로 각인되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 역할이 여러분의 자리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버텨주는 사람으로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번아웃이라는 건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계속 무시해온 결과에 가까워요. 지금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비합리적으로 소모되고 있는지를 꽤 정확하게 포인트해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목소리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약해서. 대신 이런 메시지에 가까워요. 이 구조에선 말이야, 내가 잘할수록 나만 더 소모되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음, 번아웃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냐면 문제를 잘 해결해 온 사람들이에요. 어긋남을 느끼면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조정하려고 하죠. 내가 뭐 방식을 좀 바꾸면 되겠지? 내가 이 시스템을 다 파악 못했나 보네. 그래서 계속 최적화를 시도하죠. 업무 흐름을 정리해보고 또 리스크를 줄이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실제로 잘 돌아가요. 바로 그래서 더 오래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은 실패처럼 오지 않고 오히려 마찰처럼 와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성과도 나오고 평가도 나쁘지 않죠? 근데 모든 게 이상하게 막 무겁게 느껴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번아웃은 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아니에요. 지연된 피드백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유능해서 이 초기의 시스템이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번아웃은 문제라기보다 영수증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계속 이 떠나온 비용에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쓰였지만 영향력을 만들진 못한 노력의 영수증.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져요. 여기서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이 구조는 내가 무엇을 계속 흡수해 주길 전제로 돌아가고 있을까? 거기에 가깝죠.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이동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비상벨이 아니라 진단 화면에 가까워요. 우리가 환경만 바꾸면 잠깐은 가벼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읽지 않으면 비슷한 역할로 다시 밀려가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번아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판단은 요구되는데 방향 설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또 책임이라는 건 커지는데 영향력의 이 범위는 그대로 있대. 조직은 안정되지만 비용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죠. 번아웃은 그 안정성이 누구의 비용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성급한 결단이 아니라 감정 정리도 아니고 바로 구조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자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인지 아니면 이 문제라는 걸 흡수하는 위치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번아웃은 더 이상 막연하지가 않아요. 지연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신호니까요.